세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요, 제가 이거 그 이미지 파일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카드 뉴스를 딱 보면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돌던 그 무언가가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시고 좀 더 깊이 듣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쁘신 걸 알면서도 제가 적극 초대를 했는데요. 신을진 수업과 성장연구소 소장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선생님들 지금 비디오를 다 꺼놓고 보시는데요. 혹시 집안에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분은 좀 비디오를 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현장감 있는 토론회를 하려고 지금 막 큰 TV 모니터를 이렇게 켜놓고 지금 우리 발제자들께서 좀 보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 얼굴을 보면서 토론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디 캡처해서 어디 뿌리지 않을 거니까요. 한번 같이 얼굴 까고 토론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을진 소장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할 때 얼굴을 이렇게 다 켜주시니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름만 있고 얼굴이 없으신 분이 몇몇 있어요. 얼굴을 켜주십시오. 네.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이죠. 네. 저희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았습니다. 사실 온라인 교육은 저희에게 이미 매우 익숙하지요. 온라인으로 대학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교육이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온라인 그 학습의 경우는 면대면 수업보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학습자의 자발성입니다. 실제로 면대면 수업에서는 가서 몸이 앉아 있으면 안 듣고 싶어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클릭도 해야 하고 뭔가 쓰기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육 주체, 즉 교사, 학부모, 학생 중에 세 주체 중에 적어도 한쪽은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학부모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온라인 개학을 했다고 하는 상황은 어느 쪽도 그에 대한 준비, 그렇지, 온라인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게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끄덕끄덕 해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급했어요. 물리적 기반을 만드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온라인 학습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의 출결, 과제 제출이 마치 온라인 수업의 전부도 아닌데도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한참 동안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가자 그와 같은 많은 여건들을 해결을 하고 실제로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적응력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는 않으신가요? 네, 놀랍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필요하지만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이제는 꺼내서 이야기를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건가? 또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면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출석이나 학사 운영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수업에서 정말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가, 또 배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리가 면대면 수업에서 계속 해왔던 그 이슈를 다시 한번 온라인 수업에서도 꺼낼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적응도 안 끝났는데 이 질문이 조금 부담스러우시진 않을까요? 부담돼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업이라는 것을 끌어안고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왔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이 고민을 해도 되는가 하는 그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해도 되지 또는 뭐 안 되지, 그럴 때 우리에게 한 가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온라인 학습 상황이 어떻기에 이 질문이 다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아까 우리 김진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쩌면 이 상황이 적응이 되면 온라인 상황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고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는 교사도 학생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상적인 존재 상태, 실제감의 결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이 온라인 학습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자 동시에 온라인 학습의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도 바로 이 실제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그 특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온라인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이라고 했을 때에도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많은 온라인 교육 업체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을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실제감에 대한 보완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호작용성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든 컨텐츠의 형태로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즉시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뭐 제가 지금 그 카톡 창도 보이는데요. 그 창으로 바로바로 올라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라인 그 플랫폼보다는 아이들이 카톡 창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 많이 느끼시죠? 그것은 어때서 그렇습니까? 즉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에 있어서 가장 관건은 상호작용성과 즉시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노력이 왜 있는 것이냐면 온라인 학습의 그 요소가 가장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온라인 그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됐을 때 학생들은 더 집중을 잘하게 되고 참여를 잘하게 되고 그것을 약간 용어로 실제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학습 실제감의 경험을 더 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면대면 수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이 집중하는 것, 더 참여하는 것. 근데 그 용어를 학습 실제감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게리슨과 이 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학습 실제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수 실제감, 인지적 실제감, 사회적 실제감. 뭔 실제감이 이리 많나 이렇게 좀 보이시죠? 그 자세한 이제 설명보다도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수 실제감은 내가 수업을 들어봤더니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목표나 어떤 그 내용이 쭉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이제 교수 실제감이고, 인지적 실제감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꾸 새로운 지식을 깨치게 되네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익숙한 내용이죠. 이름만 그렇게 좀 낯선 이름을 붙였을 뿐인데요. 그다음에 사회적 실제감은 온라인 공간이지만 다른 친구들도 나랑 같이 있네 하는 것이 사회적 실제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적 실제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온라인 계약 상황에서는 어떤 실제감보다도 교수 실제감의 영역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목에는 교사 실제감인데 제가 교수 실제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또는 그냥 혼용해서 그냥 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잠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교수 실제감 혹은 교사 실제감은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선생님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그 공간에 같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예, 우리가 실제감을 경험하고 있나요? 없다. 그죠? 있는 듯 없는 듯 그죠? 가상의 경험인데 그것이 보다 뚜렷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사 실제감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것이냐면 선생님이 선생님의 수업 의도와 목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서 같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교수 실제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와 같이 선생님이 하는 그 수업 상황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설계와 진행과 평가 이 모든 것을 실제 온라인 교육 공간에서는 반드시 교사가 주도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튜터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교수 활동을 포괄적으로 교사가 하지 않더라도 할 수도 있으니까 교수 실제감이라고 용어를 붙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논문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교수 실제감이라는 용어가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혹시 누군가 튜터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나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강의를 촬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뭐 전체를 다 우리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수 실제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선생님이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실제감이라고 정확히 더 표현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겠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교사 실제감이라는 용어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 가지 실제감의 영역이 있는데 교사 실제감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제가 지금 자주 인용하고 있는 연구가 게리슨과 그의 그 동료들이 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 실제감, 그 다음에 사회적 실제감, 인지적 실제감을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수 실제감은 뭐죠? 교사 실제감은 뭐죠? 선생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그죠? 인지적 실제감은 뭐죠? 차츰 깨달아가게 되는 것, 그죠? 사회적 실제감은요? 네, 나 혼자가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게리슨이 제안한 부분은 다른 온라인 공동체의 경우도 사회적 실제감이나 인지적 실제감은 가능하다. 그런데 교사 실제감의 경우는 우리가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것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그 공동체가 목표가 그렇다면 온라인 공동체라도 그렇다면 교사 실제감이 없어서는 안 되고 다른 요소는 없더라도 그 요소가 없으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실제감과 인지적 실제감을 실제로는 통합하고 끌어가는 개념이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조금 이론적이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가 돼서 우선은 교사 실제감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은 온라인 학습 이 상황은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이 매우 어색하고 낯설고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운영에 대한 압박, 수업 운영에 대한 압박이 면대면 수업의 경우는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선생님이 이 상황 속에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교사 실제감의 용어로 선생님의 마음 상태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상담적인 접근을 했던 로조스와 그의 동료의 그 연구를 조금 빌려보면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 그리고 그거 깨어있는 상태에서 학생들과 내용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지 않는다, 깨어있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온라인 수업 상황이 펼쳐지니까 평상시에 수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던 선생님도 내가 어떤 수업을 하고 싶었지 굳이 나의 수업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진행만 돼도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좀 마음을 비우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울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지향하는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화하는 것이 오히려 교사 실제감을 깨울 수 있는 한 단계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EBS는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EBS 과학 수업은 너무 훌륭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과학이 생각을 하도록 하고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EBS 영상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의 지점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그런 점에서 나의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지 하는 그 자각이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업을 보면서 그 지점을 우리 놓지 말아요 하는 제안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개념을 강조했었던 이유는 저는 학생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출석해서 들어왔지만 몸만 들어와 있는 상태 아시나요? 지금 제가 우리 선생님 봤을 때는 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너무 당연합니다. 온라인 학습의 경우는 훨씬 집중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 수업을 듣고 과연 알아차릴까? 많은 경우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온라인 학습에 대한 피로감을 지금 초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과제 제출도 처음에는 좀 신경을 써요. 근데 점차 굉장히 형식적이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학습의 특성입니다. 저는 그 상황이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개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진수 선생님과 달리 이게 올 것이 올 텐데.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곧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가 면대면 수업을 하면은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어떤 그 설명을 했을 때 어려워하네 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느껴져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거나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어떤가요?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지체가 되잖아요. 과제를 제출하고 그것을 볼 때까지 즉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과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올까는 궁금한데 내가 왜 이걸 썼는지를 까먹어요. 나중에 그 피드백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 하는 정도는 알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했었는지를 금방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선생님이 아이들의 상태로 더 다가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온라인 그 수업에서 우리가 당면하게 된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개념이 제가 만든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온라인 환경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제안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현하기 위한 원리를 제가 쭉 보면서 종합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중에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연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건 뭐 완벽한 선생님이 되라는 요구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렇다면 이 개념을 통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조금 우리 상황을 구조화하는데 좀 구조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PDF 파일로 원고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20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그 구조를 했습니다. 맨 앞에는 현재 학생들이 온라인 상태에서 방해를 받을 수 있는 학습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앞에 좀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일 첫 번째는 온라인 상황에 대한 낯설음, 두려움이죠. 두 번째 정도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학습 능력의 차이. 그죠? 그리고 학습 습관의 차이. 그건 뭐죠?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들어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제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온라인 상황에는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은 메타인지. 우리가 많이 얘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그것이 온라인 상황에서는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래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온라인 상황에서는 혼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제가 두 번째 칸에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개입 요소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언어가 좀 다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네 가지의 원리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의 원리는 어쩌면 우리 스님들에게 이미 익숙한 용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익숙한 용어로 정리가 돼야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연결되는 관계를 만들기입니다. 괜찮죠? 연결되는 관계 만들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님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죠? 나의 수업이고 나의 수업에서만 들을 수 있는 스님과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업의 흐름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이들에 대한 스님의 이해가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드백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출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스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자료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원리가 이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이대로 해야지 절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사용되면 좋겠다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 온라인 상황에 현재 스님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민의 유형은 참 다양하시더라고요. 어떤 스님의 경우는 온라인 상황 자체가 아직 너무 낯설어서 하는 고민이 있고 또 스님 중에는 이미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온라인 상황도 면대면 상황처럼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미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다양한 고민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 다양성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고민을 상대화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첫 번째 과제가 나는 아직 풀린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첫 번째 과제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한번 나의 온라인 수업에서 구현해볼 거야. 이렇게 순차적인 도전을 하는데 이 자료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교 안에서 또는 그 여러 공동체 안에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실 때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너무 다르고 어찌 보면 드러나는 형태로 바람직한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훨씬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논의는 실제 수업에 대한 논의보다도 훨씬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훌륭한 컨텐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교육의 원리를 우리 수업에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원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냐면 5페이지 안에 이 내용을 이렇게 넣으려고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꾹꾹 눌러 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꾹꾹 눌러 담아서 한번 이야기 해볼 거야 하는 용감한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이 우리가 수업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어떤 화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먹이려고 밥을 고봉으로 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꾹꾹 다 눌러주셨는데요. 역시 많은 공감 포인트를 획득하셨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공감이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왔고요.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라고 하는, 네, 그리고 나다운 수업, 그리고 교사 실제감 구현을 위한 원리 참 공감됩니다. 이런 말들 많이 좀 나왔었고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다 끝나고 한꺼번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 3가지 실제감은 다 학습자가 느끼는 것인지 교수자가 느끼는 실제감은 아닌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실세입니다. 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이따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논찬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논찬을 한 분의 발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찬을